지금부터 2022학년도 자유학기 연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수자료 1쪽을 보시면요. 교무 업무 성적 처리 업무 흐름도가 있는데 이것은 중학교 2학년과 3학년의 성적 처리를 하는 방법입니다. 저희는 자유학기 처리를 할 것이기 때문에 3페이지, 2페이지에 있는 자유학기 업무 흐름도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학기 업무는 학기 초에 자유학기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자유학기 관련된 권한을 부여받고 그다음에 교육과정 편제표 입력하고요. 그다음에 자유학기 활동 과목 개설을 자유학기 총괄 관리자가 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업무 내용 중에서 자유학기 총괄 담당자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 것을 구분하여 설정해 보면 여기 앞에 이 세 가지는 다 담당자가 하겠고요. 이 자유학기 활동 과목 개설 이것도 그 시간표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하실 거고 자유학기 활동 시간표 작성도 해당 업무 담당 선생님이 하실 것입니다. 자유학기 총괄 담당 선생님께서는 자유학기 활동 영역 관리 여기서부터 하겠죠. 그 다음에 자유학기 활동별 학생 배정 요것은 보통 담임 선생님이 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활동 영역 관리를 할 때 지도교사를 설정하고 그 이후 처리를 하시게 됩니다. 학기 중에는 자유학기 해당 활동별 담당 선생님께서 이수시간 기준 등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유학기 활동 관련해서 특기사항을 기재하게 됩니다. 학기 말에는 기본 교과의 각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입력을 하시게 되고 자유학기 관련돼서 또 활동 내용을 마무리로 입력하시게 되고 그다음에 자유학기 관련 성적 처리는 해당 교과 선생님께서 하실 수도 있고 성적 담당 선생님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통지표 관리, 생활통지표 관리 배부하고 생활기록부 반영을 하면 업무가 전반적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매뉴얼을 보면서 업무 처리 흐름에 따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수자료 7쪽을 보시면 자유학기 설정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유학기 설정은 보통 해당 학교의 학교 권한 관리자가 하실 것이며 자유학기가 2022학년도 1학년 1학기와 2학기에 모두 자유학기로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8쪽에 보시면 자유학기 권한 확인 및 권한 부여 내용이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업무 처리 절차를 살펴보면 1단계 자유학기 활동 총괄 담당자 권한 부여를 학교 권한 관리자가 해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권한 관리자가 자유학기 총괄 담당자에게 화면을 쓸 수 있는 권한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권한을 받으시면 자유학기 활동 총괄 담당자 선생님께서는 이 메뉴 자유학기 활동관리 메뉴에 가셔서 활동명을 입력하시고 지도교사를 입력하신 다음에 교무자료 권한 승인 관리에서 자료 권한 승인 요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교장 선생님까지 결제가 완결이 되면 해당 자유학기 활동 담당 선생님께 활동을 할 수 있는 자료를 입력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나서 자유학기 총괄 담당자 선생님께서는 학교 권한 관리자에게 자료 권한을 추가로 부여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유학기 활동을 다 입력했다라고 말씀하시면 학교 권한 관리자께서 이 자료 권한에 대해서 다시 다 부여를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유학기 관련 권한을 다 받게 됩니다. 이 2번과 3번 과정은 중간에 자유학기 활동 지도교사 선생님이 변경되거나 하실 경우에 자유학기 총괄 담당자 선생님께서 이 작업을 추가로 계속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교사를 추가 배정하시거나 변경 배정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9쪽부터 나오는 자유학기 권한부여 관련된 내용은 학교 권한관리자가 하는 것이므로 해당 담당 선생님께 이 페이지를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권한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13쪽에 연계자유학기 권한부여가 있습니다. 연계자유학기 관련해서는요. 권한을 부여할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일단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 편제표를 보았을 때 연계자유학기 같은 경우에는 2학년이랑 3학년에서 연계자유학기를 하죠. 이 학교 같은 경우는 과학과에서 1학기에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은 예를 들어서 2학년 1반 과학 수업을 들어가시는 선생님께서 이 선생님께 이 과학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하신 선생님이 프로그램 운영한 내용에 대한 특기사항을 기재해서 일반 과학 선생님께 전달해서 일반 과학 선생님이 나이스에서 입력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은 과학 연계 프로그램 하시는 선생님께서 과학 과목의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 입력 권한을 별도로 받아서 나이스에 직접 입력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과 담당 주제 선택 활동 담당 교사, 그러니까 연계 수업 하시는 선생님께 과세특 입력 권한을 주어서 입력을 하실 경우에 일반적인 교과 선생님처럼 권한을 주게 되면 지필평가 채점이라던가 이런 권한이 같이 부여되기 때문에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입력할 수 있는 권한만 별도로 부여받아서 처리하셔야 되겠고요. 이럴 경우 과세특 입력을 2명 이상의 선생님이 같이 입력하실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전 선생님이 입력한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권한 부여 방법은 나이스 권한 쪽으로 문의하셔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4쪽에 보시면 자유학기 교육과정 편성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교육과정 담당하시는 선생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저희 2022학년도 경기 자유학년제 운영 개요를 살펴보면 1학년 같은 경우에는 지필평가를 미실시하고 가정과의 소통을 위해서 학기별 2회 이상 피드백을 하라고 되어 있고요. 모든 학생에 대해서 교과 특기사항과 자유학기 특기사항을 모두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 연계자유학기 같은 경우에는요. 중학교 2학년, 3학년 연계자유학기 같은 경우는 모든 학생 대상으로 기록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연계자유학기를 운영하시는 학교에서는 입력 대상 범위를 학간위에서 심의를 통해 정할 수가 있겠고요. 교육부 연계 자유학기를 하는 경우에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특기사항을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15쪽부터 있는 내용은 자유학기 편제표를 입력하는 건데요. 이거 자체 편제표 입력 자체는 교육과정 담당 선생님이 하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편제표에 입력이 잘못되면 뒤에 성적표라던가 이런 쪽에 내용이 잘못 들어가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 선생님께 이 편제표 입력을 기본적으로 하게 되면 기본 교과 같은 경우에는 성적 처리 유형이 성취도 5단계로 등록되는데 이것을 자유학기가 이수 처리한다고 해서 이수, 미이수로 수정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은미체 같은 경우도 성취도 3단계로 그러니까 1학년이라고 해서 다르게 입력하지 않고 2, 3학년과 똑같이 성적 처리 유형을 세팅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17쪽에 보시면 자유학기 활동 과목 개설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도 시간표 담당 선생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학년과 다르지 않게 동일한 방법으로 개설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수강학생 편성도 다른 학년과 똑같이 수강학생 편성을 모두 해야 된다라는 것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섹션 4에 자유학기 활동 시간표 작성도 있는데요. 이거는 시간표 담당 선생님께서 하실 것이고 일반적인 시간표 작성 방법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되기 때문에 여기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2쪽에 있는 자유학기 활동 영역관리 이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자유학기 총괄 업무 담당 선생님과 그다음에 학급 담임교사가 하셔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를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유학기 총괄 담당 선생님께서는 자유학기 활동 영역을 각 활동별로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 23쪽 활용 팁에 있는 내용입니다. 일단 활동 영역 명칭은 1학기와 2학기에 동일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유학기이기 때문에 학기 단위로 다르게 처리됩니다. 다만 활동 영역이 같다 하더라도 학기가 다르면 별도로 구분해서 처리해줘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이 뭐냐면 프로그램이 여러 개일 경우 프로그램 명을 입력할 때
농구반 이렇게 입력해야지 농구 1반, 농구 2반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주제 선택을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제 선택을 입력하러 들어왔을 때 여기 보면 제가 수학사 탐구반과 영어 정복반을 입력해 놨는데요. 수학사 탐구반 같은 경우에 지금 기수 없음으로 1학기에 수학사 탐구반이 한 개만 개설되었을 경우 이렇게 하는데 다음과 같은 상황에 겹쳤을 때에는 수학사 탐구반 1반, 탐구 2반, 탐구 3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활동 기수를 이용해서 입력을 하시는 것을 권장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야 활동 기수가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활동 기수를 어떨 때 나누어야 되느냐에 대한 설명이 이쪽에 나와 있습니다. 활동 기수는 부서명이 같다 하더라도 시기를 달리하는 경우, 예를 들면 1텀과 2텀으로 운영한다 할 경우에는 기수를 다르게 처리해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기수가 같다 하더라도 시간대가 다른 경우, 예를 들면 같은 1텀인데 화요일 날 6, 7교시에 하는 것과 목요일 날 6, 7교시 주제 선택은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역시 기수를 나눠서 입력해야 되겠습니다. 기수가 같고 시간대가 같더라도 지도교사가 다르면 당연히 부서명이 나눠지겠고요. 그리고 그 수업을 듣는 대상 학생이 달라지면 역시 기수를 나눠서 입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시3을 보면 도예반 1기와 도예반 2기가 있는데 보시면 지금 활동 시간대가 다르죠. 활동하는 학생들도 다릅니다. 그리고 지도교사하고 다릅니다. 그럼 당연히 이렇게 기수를 나눠서 입력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등록할 경우는 예를 들면 이렇게 등록하면 되겠죠. 도예반 하고 그 다음에 기수를 1기를 선택하고 담당 교사를 추가해서 저장하면은 도예반이 이 1기가 입력이 됩니다. 네, 이때 1기가 없이 2기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수를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처리하면 더 편리합니다. 1텀은 1기로 하겠다, 2텀은 2기로 하겠다 이렇게 정하시면 나중에 확인하실 때 좀 편하게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면 여기 영어 정보반처럼 이렇게 제가 담당 교사를 2명을 배정해 놨는데요. 중간에 지도교사가 잠깐 다른 분으로 바뀌었다가 이렇게 될 경우 이렇게 지도교사를 2명 남겨둘 수도 있고 한 분만 남겨두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교사가 바뀌면 여기에서 담당 교사 추가해서 다시 권한 상신해서 권한 부여하는 것까지 자유학기 총괄 담당 선생님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5쪽에 보시면 자유학기 학생 활동 배정이 있는데요. 창체 동아리 하듯이 담임 선생님께 본인 반 학생이 배정된 부서를 잘 배정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입력하시라고 안내하시면 되겠습니다. 27쪽에 보시면 자유학기 활동 반별 이수시간 조회하는 게 나옵니다. 자, 이것은 나중에 이수시간 기준 등록을 각 활동 영역별로 담당 선생님이 인정을 잘했는지 총괄 담당 선생님께서 확인하실 때 사용하면 편리한 메뉴입니다. 학생생활 쪽에 가시면 자유학기 활동 반별 이수시간 조회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자, 이 메뉴가 안 보이면 자유학기 개 권한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한을 받으면 이 메뉴가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자료 권한을 다 받으시면 여기 이렇게 조회를 했을 때 선생님 학교에서 등록된 활동명이 다 보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활동명이 안 보이면 자료 권한을 추가로 배정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화면에 들어왔는데 여기 1학년이 뜨지 않는다. 그러면은 1학년 담임 선생님이 1학년 반 권한이 없으신 선생님은 여기에 1학년이 뜨지 않습니다. 여기서 1학년이 뜨지 않으면 1학년 반 권한을 추가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학기 말이 되었을 때 이수시간 기준 등록이 잘 되었는지 여기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활동별로 이렇게 시간을 누르면 몇 교시에 세팅이 되어 있는지가 조회가 됩니다. 여기를 보시고 전체 이수 시간과 그다음에 날짜가 잘 맞게 입력됐는지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오류가 없겠습니다. 자유학기는 누가 기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수시간 기준 등록을 정확하게 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를 잘 하시면 오류가 없습니다.
자, 28쪽부터 있는 학적 변동 학생의 자유학기 활동 관리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전입생이 왔을 때 이 학생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가 나옵니다. 중간에 전입생이 오면 추가적으로 우리 학교에서 자유학기를 들어야 되는 것들을 추가 배정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그 학생의 나중에 이수 시간과 특기 사항을 기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담임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중도의 전입생이 오게 되면 전출교에서 입력되어 온 내용과 우리 학교에서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고 전출교에 입력된 내용을 중에서 오류가 있으면은 이 메뉴에서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예시로 한 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자유학기 주제 선택 담임용 메뉴를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보면 남 3번 학생이라는 분 있죠.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여기 학적 변동에 전입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학생이 전입생입니다. 자, 그럼 이 학생이 과학 두드림과 수학사 탐구반이 있는데요. 지금 한 개는 활성화가 되어 있고 한 개는 비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 학생이 전학 와서 우리 학교에서 추가 배정된 주제 선택 활동에 대한 입력 내용인데요. 만약에 이 부분에 오류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수학사 탐구반 지도 선생님께 말씀드려서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부분은 전출교에서 입력되어 온 내용으로 여기에 만약에 오타가 있다. 그럴 경우에는 담임 선생님께서 여기 메뉴에서 오타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서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오타는 수정할 수 있지만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여기 쓰여져 온 내용은 전출교에서 담당 선생님이 평가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 아무렇게나 수정하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전입생이 왔을 때 전출교에서 입력해온 자유학기 활동 내용, 진주 예동 관련해서 오타가 있을 경우에 수정하는 메뉴를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있죠. 전출교에서 입력된 내용만 수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9쪽에 보시면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 관리가 나옵니다. 자, 우리가 자유학기에 운영하는 모든 기본 교과에 대한 평가 내용을 서술식으로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편제표를 예를 들면 선생님 학교 편제표를 보았을 때 1학년에 이 교과 시수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에 시간이 입력되어 있는 모든 과목에 대해서 이수 처리를 하고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과 담당 선생님께서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입력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간에 전입생이 왔을 경우가 문제입니다. 중간에 전입생이 오면 전출교에서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입력해서 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입력해 온 내용에다가 우리 학교에서 활동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입력해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 부분에 있습니다. 여기와 이 뒷부분 화면을 보면서 입력 방법을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1학년 1반에 수학 과목 지도교사입니다. 제가. 자, 그래서 수학 과목 특기사항을 입력해 주려고 과세특 입력 메뉴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와서 보니까 입력 가능 글자 수가 다 이렇게 1500자, 1500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학생만 1444바이트라고 나와 있죠. 1444바이트가 총 바이트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학생의 특기사항을 적어주기 위해서 수학 시간에 열심히 함 이런 식으로 특기사항을 입력해주고 저장을 누르면 이렇게 이 학생은 이전 학교 세특이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저장이 안 됩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이 학생이 전출교에서 입력해온 수학과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영한 후에 제가 추가해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다시 조회를 하시고요. 그래서 깨끗한 상태에서 이 학생의 이름을 클릭합니다. 자, 클릭하면 전출교에서 입력해온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 모두 보입니다. 자, 그럼 이걸 반영해 줘야 되는데 나는 수학과니까 수학과를 선택해서 전출 자료 가져오기를 누르면 이렇게 체크된 과목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가져오기가 안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체크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전출 자료 가져오기를 해야 전출 자료 가져오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알아서 이 나이스에서 수학 과목 과세특을 가져오기를 실행하겠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확인을 누르면 자, 이렇게
과세특 내용이 입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수학인지 어떻게 알았냐, 나이스에서는. 제가 지금 수학 과목으로 조회해서 들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학과 과목 지도교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교과, 여기 나와 있는 과목과 같은 과목의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가져와집니다. 자, 이렇게 가져와지고 나면은 여기 뒤에가 1500바이트로 바뀌고 56바이트가 입력되었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내가 추가로 평가한 내용을 입력합니다. 입력을 해서 저장을 하면 자, 이렇게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했는데 내가 실수로 이렇게 실수로 지웠어요. 지우면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은 전출교에서 입력해온 내용을 다시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사라져서 없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다시 반영하느냐? 자, 이 학생 자료를 삭제를 합니다. 자, 삭제를 하면은 이 상태가 되죠. 다시 이 학생 이름을 클릭합니다. 이름을 클릭하고 삭제 취소 메뉴를 누르면 이렇게 한번 반영되었거나 반영된 내용이 보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수학과를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죠. 얘를 다시 반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에 입력되어 온 상태로 이렇게 세팅이 됩니다. 여기서 다시 전출 자료 가져오기를 실행하면 이게 전출교 과세특 내용을 다시 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삭제했다고 당황하실 필요가 없이 다시 반영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이제 여기서 주의하실 사항이 뭐냐면요. 지금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이 학년당 1500바이트까지 입력할 수 있죠. 그래서 전입생이 예를 들면 지금쯤 왔다. 혹은 뭐 1학기에 왔다라고 했을 때 전출교에서 500자까지 쓸 수 있는데 막 400자를 입력해 갖고 오면은 우리 학교에서 또 써줘야 되고 2학기에도 또 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입력되어 온 내용이 너무 많다거나 할 경우에는 전입 당시에 전출교에 문의를 하셔가지고 내용을 어느 정도 좀 글자 수를 조정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2학기 때 입력 가능한 글자 수가 줄어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자유학기 담당 선생님께서는 입력 글자 수를 참고를 하실 때 안내를 하실 때 이렇게 1, 2학기에 모두 과학과가 개설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2번 나눠서 써야 되기 때문에 1, 2학기에 몇 글자 정도씩 쓸 것인지를 감안하셔서 담당 선생님께 안내를 해주시면 혼란이 적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입생이 왔을 때 모든 과세특을 다 가져오기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학교에서 추가로 평가할 내용을 입력할 때만 가져오게 하면 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두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이미 과세특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가져오기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전출교에서 입력해온 과목과 우리 학교에서 안 배우는 과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입생이 왔는데 우리 학교에서 성적 처리하기로 하였다면 정보 과목을 예를 들어 우리 학교 정보가 없는데 정보 과목 과세특을 입력해 갖고 왔다라고 했을 때 이 과세특을 그냥 남겨둘 것인지 아니면은 지울 것인지를 생각하셔서 유사 동일 교과목이 없다라고 해서 중간 성적이니까 지우겠다라고 하시면은 간이 협의록을 남겨주신다고 하면서 내용을 지울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뭐 남겨두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동일 유사 과목이 중학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과목에 대한 특기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우기로 하고 지우는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 과목 내용을 지우실 때에는 어떻게 하냐면 자 이렇게 전입생 과세특 입력 화면에서 전입생 이름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전입교에서 입력되어 온 내용이 나오죠. 여기가 지금 과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기가 정보로 있다. 그러면 여기 정보를 선택해서 삭제를 하면은요. 이 전출교에서 가지고 온 내용이 생활기록부에서 삭제가 되고 자료 반영하면 이 내용이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삭제 처리하고 삭제하였다라고 협의록을 남겨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입생 과세특 입력하는 것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31쪽에 보시면 자유학기 활동관리가 나와요. 이거는 자유학기 담당 선생님께서 하시는 활동 담당 선생님께서 하시는 건데 총괄 담당 선생님께서 처리하는 방법을 안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수시간 기준 등록은 우리가 창체 동아리 하듯이 똑같이 이수시간 기준 등록을 하는데 자유학기는 누가 기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수시간 기준 등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학기를 다 선택해서 한꺼번에
모두 다 입력을 미리 17차시면 17시간을 미리 다 입력을 한꺼번에 입력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시간표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미리 등록을 하셔도 되고 그때그때 입력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이 다 끝났을 때 그 해당 학기에 개설된 시간만큼 이수시간 기준 등록이 다 되어 있는지를 체크하셔서 오류가 없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까 총괄 담당 선생님이 보는 화면을 말씀드렸죠. 여기 자유학기 활동별, 활동반별 이수시간 쪽 여기에서 입력이 다 됐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수시간 기준등록 할 때에는 이렇게 화요일을 선택하면 화요일에 들어있는 주제 선택, 전체 시간표에 들어있는 주제 선택 시간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시간에 클릭하면 되는데요. 여기에 클릭을 할 때 나오는 이 지도교사는 로그인한 사람이 아니라 이 활동명에 지도교사로 입력되신 그분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만약에 자유학기 활동선생님 결부강 처리를 하려면은 이수시간 기준 등록이 미리 되어 있어야 시간표 담당 선생님께서 교사별 결부강 처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수시간 기준 등록을 누가 하죠? 자유학기 활동 담당 교사가 하시게 되겠죠. 담당 선생님께 미리 등록을 하시도록 안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유학기 활동별 출석관리 메뉴에 오시면요. 여기 사진 면열표 출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출석부 출력은 이수시간 기준 등록이 되어 있어야, 출석부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시간표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출석부를 출력할 수가 있는데 사진 명렬표는 그런 게 입력되어 있지 않아도 사진 명렬표를 출력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학기에 처리가 좀 늦게 처리될 때 여기에서 사진 명령표 출력을 눌러서 미리 학생 명단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유학기도 결시했을 경우 결시 표시를 할 수 있는데요. 교과 처리하시는 거랑 똑같이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활동이 다 끝나면 이수시간 반영을 하고 특기사항을 기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유학기 활동은 진주예동 각 활동별 기록 메뉴에 와서 이수시간 반영을 누르고 그 다음에 특기사항을 각각 입력해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수시간 반영을 했을 때 아까 우리가 이수시간 기준 등록에 등록된 시간대별로 학생의 출결이 반영되어서 이수시간이 자동 계산됩니다. 자, 자유학기 활동은요. 연간 천자가 입력가는 글자 수입니다. 과세특은 500자죠. 근데 자유학기 활동은 천자예요. 그래서 진주예동은 자, 진로 탐색 천자, 주제 선택 천자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학생별로 주제 선택을 1학기에 2개 선택하고 2학기에는 1개를 선택한다. 그러면 학생이 3가지의 주제 선택을 이수를 하게 되죠. 그럴 경우에는 천자까지 입력할 수 있기 때문에 천자를 3으로 나눠서 약 300자에서 400자 사이, 350자 사이 정도로 활동 지도 선생님이 나눠서 입력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시면 나중에 입력 글자 수가 모자라서 입력을 못하는 오류를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전입생 및 위탁생은요. 전입생 같은 경우에는 전출교에서 자유학기 활동을 써갖고 오죠. 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만 예외적으로 학기당 천자예요. 연간 천자가 아니라. 그래서 이 입력 메뉴에 가시면요. 자, 이렇게 재학생들은 이름만 나오고 전입생은 이렇게 이름 옆에 별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런 학생들은 똑같이 끝에 글자 수가 3000바이트 천자이지만 이 학생은 2학기 때 다시 3000바이트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학생과 전출입생은 입력 가능 글자 수가 다소 다르다라는 것을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34쪽에 보시면 자유학기 활동이 0시간인 경우에도 그 이유를 꼭 특기사항에 기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왜 이수시간이 0시간인지를 입력을 하시는데요. 이 순회교육 대상 학생, 이 학생은 보통 특수학생일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학교에 등교하지 않고 집이나 특정 기관에서 있으면서 지도 선생님이 집에 가정 방문을 통해서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어서 자유학기 활동을 이수를 못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순회교육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이라고 기재하실 수 있겠고요.
위탁을 가서 위탁기관에서 성적이 처리돼서 오지 않는 위탁기관에 갔을 때 우리 학교에서 성적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는 위탁학생으로 활동 내용이 없음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근데 학교에 특수학생이 있을 경우에 특수학생은 특수반에 가서 수업을 들을 수도 있고 통합 수업으로 해당 반에서 수업을 들을 수도 있는데요. 이런 학생들이 교실에서 해당 반에서 수업을 전혀 듣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듣지 못하게 돼서 활동 내용이 0시간이 되면 거기다가 뭐라고 내용을 쓰기가 상당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0시간이 될 걸로 추정되는 그런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1시간이라도 수업을 좀 들을 수 있게끔 시간을 잘 스케줄을 조절하셔서 활동 내용이 없음보다는 그 해당 내용을 쓸 수 있도록 미리 체크를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탁 기관에 갔는데 거기에서 학기 말 내용을 성적 처리가 되어 오거나 거기에서 뭔가 해당 내용 여기에 입력할 수 있는 내용을 입력해서 보내준다면 그 내용을 우리 학교에서 인정해서 입력해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때는 기재요령, 학교생활기록 기재요령의 유의사항을 준수해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자유학기 전출입 처리 요령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전입교가 자유학기를 시행하고 전출교도 시행한다. 그럼 전출교에서 입력되어 온 내용에다가 우리 학교 내용을 추가해서 입력하면 된다라는 설명이 되어 있고요. 전출교가 자유학기 미시행인데 우리 학교는 자유학기를 시행한다. 경기도 이외 지역에서 전학 온 학생 중에 이런 학생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전출교에서 우리 학교 전입일 이후 우리 학교에서 활동한 내용에 대해서 특기사항을 기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입을 너무 늦게 와서 자유학기 활동 영역을 활동 시간이 없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그래도 이 학생에게 특정 영역을 배정해주고 진주예동을 얘기합니다. 진주예동을 배정을 해주고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특기사항을 입력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인데 자유학기 활동 내용이 아무 내용이 없지 않도록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35쪽의 자유학기 성적 처리를 보겠습니다. 자유학기 성적 처리하는 방법은 다른 학년이랑 조금 다른데요. 일단은 1학년 같은 경우는 교사별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교사별 평가라고 하는 것은 자, 1학년 국어인데 1학년이 반이 4반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1, 2반 들어가는 선생님과 3, 4반 들어가는 선생님이 달라요. 그럼 보통은 우리가 2, 3학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르더라도 평가 계획은 동일하게 세우죠. 그런데 1학년 같은 경우는 1, 2반 선생님은 평가 계획 다르게 세우고 그리고 3, 4반 지도 선생님이 평가 계획을 달리 세운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달리 세워서 처리할 수 있게끔 나이스가 기능 개선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우리가 성적 통지표를 입력해 줄 때 과목별 학습 영역 관리를 등록하죠. 여기에 지도교사가 국어 1반 국어 A 선생님, 국어 B 선생님 이런 식으로 2개로 나눠서 조회가 되고 2개로 나눠서 입력을 해서 성적표에 그 학습 영역이랑 영역 성취 기준이 교사별로 각각 다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는 학교에서는 경기도 학업성적관리 시행지침에 관련된 근거가 있거든요. 여기를 잘 찾아보셔서 여기에서 해야 되는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 그 절차를 거쳐서 처리한 후에 나이스에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37쪽에 보시면 성적 산출 선행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1학년도 똑같이 선행 작업을 하는데요. 이거는 누가 하는 거냐면 성적 처리 담당 선생님이 합니다. 그래서 성적 산출 기준명을 이렇게 학기말로 등록하고요. 성적 구분을 학기말로 등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등록을 해야 성적 통지표에 여기 맨 밑에 있죠. 이렇게 기준명이 등록되어야 담임교사가 가정통신문 입력을 할 수가 있고 나머지 성적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적 구분이 학기말로 입력이 되어 있어야 생활기록부에 이 내용이 반영이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 위탁학생 성적 처리가 있어요. 만약에 1학년이 위탁을 간다라고 하면은 2, 3학년과 거의 유사합니다. 내용은. 자, 먼저 첫 번째, 만약에 성적 산출을 하지 않는 위탁교육기관으로 갔다.
그래서 보통 경기도 교육감이 지정하는 위탁기관은 위탁기관에서 성적 처리를 일반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을 어떤 위탁교육기관으로 갔는지 살펴보신 다음에 이런 곳에 갔다라고 하면은 반드시 우리 학교에서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성적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학생과 동일하게 성적 처리한다라는 것을 보시고 나머지는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여기 빨간색 부분은 보시면은 두 번째 성적 산출을 하는 위탁교육기관으로 갔다. 그럼 이 기관에서 학기 말 성적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학교에서는 이 학생 성적 처리하지 않고 위탁기관에서 온 성적을 그냥 입력을 해줍니다. 2, 3학년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위탁생 등록하시고요. 권한을 받아 위탁 등록하시고 우리 학교에서 이수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이수 처리를 하지 않고 위탁기관에서 가지고 온 성적을 위탁학생 성적 등록이나 위탁학생 세부능력 특기사항 등의 메뉴에서 입력할 수 있겠습니다. 3번은 위탁교육기관에서 일부 과목의 점수만 보내온 상태에서 학생이 복교한 경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은요. 제족교의 자유학기 성적 규정 처리 규정에 따라 일반 학생과 동일하게 이수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전입을 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중간에 왔을 경우에는 학기 말 성적 처리를 우리 학교에서 할 거기 때문에 우리 학교의 기준에 따라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위탁기간에 성적이 오느냐 안 오느냐는 그것이 학기 말 성적인지 아닌지를 잘 체크를 해 보셔야겠습니다. 40쪽에 보시면 학기 말 성적 산출 및 마감이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에 성적 처리 마감을 하기 위해서는 이수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교양교과 이수관리에서 이수 처리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선생님 학교에서 교양교과가 개설되어 있다. 1학년에. 그럴 경우에는 2, 3학년과 마찬가지로 교양교과 이수관리에서 이수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편제표를 봤을 때 지금 이 학교 같은 경우는 여기에 없죠, 과목이. 그래서 이 학교는 처리하지 않지만 만약에 여기에 뭐 진로와 직업 이런 식으로 교양교과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 메뉴에서 이수 처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편제표가 잘 등록되어 있으면요. 성적 처리에 가셔서 교양교과 이수관리에 가시면 이렇게 학생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수 시간은 계획된 이수 시간을 입력하고요. 그 다음에 모두 이수로 해가지고 이수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때 이수의 기준은 자유학기와 마찬가지로 학년 말에 성적 처리할 시점에 이 학생이 재학생으로 있으면은 대부분 이수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우리 학교에서 학기 말 성적 처리를 하지 않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간다. 그럼 이 학생은 이수 처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수 처리라는 것은 학기 말에 성적이 다 우리 학교에서 성적 산출을 하였다라는 의미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학기 말에 처리하시는 것입니다. 중도 전입생 중에서 우리 학교에서 성적 처리를 하기로 했던 학생은 이수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교양교과 이수 관리를 누가 하느냐? 이거는 성적 처리 담당 교사가 할 수도 있고요. 교양교과 수업하신 그 선생님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누가 하시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 각 반별로 이수 처리를 해야 되는 대상 학생이 누구인지를 잘 정리하셔서 안내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특히 전출생이나 전입생 처리에 주의하셔야 되는데 전출생은 자동적으로 여기 전출이라고 찍히고 여기가 비활성화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이수 처리를 당연히 안 하게 돼서 크게 문제가 없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유학기 성적 관리에서 자유학기 이수 처리를 해야 돼요. 이거 하기 전에 아까 그 교양교과 있었죠. 이 교양교과도 과세특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세부능력 특기사항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교양교과라고 해서 이수 처리만 하고 세특을 쓰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유학기 성적관리에서 이수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건 언제 하냐면은 학기 말에 합니다. 학기 말에. 그래서 일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우리 학교에서 성적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누가 하는 거냐? 역시 학교마다 다른데 해당 교과 담당 선생님이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성적 처리 담당 선생님이 일괄적으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유학기 성적관리 메뉴에 가서 조회를 했을 때 이렇게 학생들이 나오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처음에 들어가면 이렇게 아무것도 미수된 상태로 나와요. 그럼 여기에서 전체를 선택하고 전체 등록을 누르면 이수라고 바뀌죠. 이렇게 해서 저장하면 이수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수 처리해야 되는 과목은 어떤 과목이냐면요. 편제표를 봤을 때
1학년 1학기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이렇게 교과 시수에 시간이 있는 과목은 다 이수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담임 선생님께서 생활 기록부를 조회했을 때 이수 처리가 지금 이 학교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과목에 대해서 이수 처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2학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수 처리할 때 뭐 오류가 있겠어 하겠지만 주로 어떤 오류가 있냐면은 이수 처리를 하면 안 되는 학생을 이수 처리를 하거나 이수 처리가 돼야 되는 학생이 이수 처리가 안 되거나 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은 안 해야 될 학생까지 하는 경우가 좀 가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7월 초순이나 7월 중순경 전학을 와요. 그럼 우리 학교에서 7월 중순경 그때쯤에 학기 말 처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전입 오면서 전출교에서 이수 처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과세도 다 적어 갖고 오고 진주예동도 다 적어 갖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는 학기 말 성적 처리를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학교에서 이수 처리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럼 이런 학생들은 처음부터 수강학생 편성을 하지 않으면 여기에 메뉴가 안 나옵니다. 학생들이. 그래서 전입생인데 전출교에서 이수 처리 돼 갖고 왔는데 우리 학교에서 추가 이수 처리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학생이 수업을 1시간도 안 들었다 하더라도 특히 특수학생 같은 경우 그렇다 하더라도 학기 말에 우리 학교에서 자유학기 성적 처리를 하기로 하였다면 여기에서 이수 처리를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41쪽에 있죠. 자유학기를 이수한 모든 학생에 대해서 이수 처리하는 거예요. 미이수란 없습니다. 학기 말 성적 처리 대상자라면요. 그리고 요거 있죠. 자유학기 학기 말 성적 처리 시즌쯤에 전출교에서 이수 처리를 해서 만약에 왔다. 그러면은 우리 학교에서 이수 처리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라라는 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강생 편성을 아예 기본 교과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자유학기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자유학기 진주예동 얘 같은 경우는 자유학기 요거 있죠. 진주예동 얘 같은 경우에 만약에 7월 뒤에 전입 와서 우리 학교에서 1시간이라도 주제 선택을 했다라고 하면은 수강생 편성을 하고요. 그다음 주제 선택 배정해주고 1시간 입력하고 특기사항 1시간에 대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처럼 중간에 면제됐다. 학기 말에 성적 처리하지가 면제됐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이후에 면제된 학생은 자동으로 미수로 되어 있고 비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그냥 두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성적 산출 마감 관리를 합니다. 성적 산출 마감 관리는요. 성적 처리 담당 선생님이 하시게 되는데 여기서 저장을 하면 마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승인 요청해서 결제 완결을 받아두시고 난 다음에 학생 학부모 서비스 반영을 하면 학생 학부모 서비스를 통해서 학부모님들이 1학년도 학교생활 통지표를 조회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마감을 하면은요. 학교생활 통지표 내용을 더 이상 수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언제 할 거냐. 보통은 성적표 수정을 하지 않게 될 때 그때 마감 처리해서 결제 완결 받아두시면 되고요. 그게 아니면 미리 받아놨다가 수정할 사항이 발생하면 기결 취소해서 마감 푸신 다음에 수정해서 다시 마감해서 결제 완결해 두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활기록부 성적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1학기가 이수 처리가 다 끝나고 특기사항이 다 반영이 되면 담임 선생님께 전체 자료 반영을 눌러달라고 해서 1학기 이수 처리 내용이 생활기록부에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성적 처리가 끝나고요. 성적 통지표 관리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학년 생활통지표는요. 2, 3학년과 메뉴가 다릅니다. 자, 여기 성적 처리 쪽에 가시면은 2, 3학년은 성적 처리에 있는 성적 통지표 관리 메뉴를 사용하는데 1학년 같은 경우는 학교 생활 통지표 관리라는 메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과목별 학습 영역 관리를 등록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생활 통지표를 내보낼 때 그때 이걸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중간에
생활 통지표를 우리 2회 피드백하는데 그중에 1회 피드백할 때 이걸 쓰겠다. 한 5월 말에 쓰겠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1턴 끝나고 나서 1까지 써주고 2턴 끝나고 나서 2를 써주고 두 가지 내용을 합해서 생활 통지표로 한꺼번에 내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과목별 학습 영역 관리는 교과 담당 선생님께서 1학년 각 과목별로 대표하시는 선생님이 한 분이 대표로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쓴 내용이 나중에 학교생활 통지표, 자, 이렇게 학습 영역이랑 성취 기준이 보이죠? 이 부분에 들어갈 내용이 입력하는 게 바로 과목별 학습 영역 관리입니다. 그리고 과목별 서술평가 관리, 이거는 우리가 과세특에 입력된 내용을 가져오기 해서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과세특 가져오기를 해서 여기에 가져오는 순간 이 내용으로 성적 통지표가 작성이 되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져오기 한 후에 내용을 확인하고 가정에 전달하고자 하는 개인별 특성을 부연하여 내용을 첨가 수정해서 저장해서 통지표로 내보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세특을 활용하더라도 수정해서 내보내도록 권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기록부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 같은 경우는 입력 못하는 내용 같은 것들이 다수 있죠. 하지만 여기는 성적표이기 때문에 그런 형식을 다 맞출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세특에 쓰지 못했던 뭐 단원명이라던 이제 단원명을 못 쓰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이 여러 가지 내용들 있죠. 생활기록부 입력할 수 없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자유롭게 그 학생의 성취 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재하면 좀 풍부한 생활 통지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입력 가능 글자 수도 과세특보다는 양이 훨씬 많기 때문에 더 많은 내용을 기재해서 안내해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과세특 가져오기는 꼭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평가 결과를 직접 입력해서 생활통지표를 내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당해학년도 과세특은 공개되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만약에 과세특 가져오기를 할 거면 나이스 자료를 활용하겠다라고 학간위에서 결정한 내용을 협의록에서 남겨두시고 가져오기 처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교과, 여기 나와 있는 이 기본교과에 대해서 학습 영역과 성취 기준을 입력했고요. 학생별로 특기사항 입력한 것을 가져오기 하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밑에 이 진주예동, 자유학교 활동인 진주예동도 역시 가져오기를 해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 활동별 특기사항 가져오기를 해서 저장을 해가지고 이 내용을 개인적 특성을 추가하거나 수정한 다음에 저장을 해서 가정통신문으로 배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가정통신문도 작성하는데요. 다른 학년과 똑같이 개인이랑 전체 가정통신문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성적 통지표를 작성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적 산출 기준이 학기 말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 성적 통지표를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섹션 11에 있는 연계자유학년 업무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학기와 달리 연계자유학기는 2학년과 3학년이 해당이 되는데요. 이때 이 연계자유학기가 교육부 연계냐, 경기도 연계자유학기냐에 따라서 입력 대상 범위 학생 수가 다소 달라질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이 연계자유학년 같은 경우에는 교과 시간을 활용하는 주제선택 같은 경우에는 주제선택 중점 연계 활동 내용은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 메뉴에서 입력합니다. 자, 이렇게 국어 선생님이 입력한 세특 밑에다가 프로그램명을 직접 입력하고 특기사항을 기재해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권한을 받으셨다면 여기에서 직접 입력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줄바꿈해서 주제선택 내용을 입력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만약에 주제선택 시간에 뭔가 수행평가 이런 걸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연계자유학기에 주제선택을 하는 담당 교사에게 입력 권한을 부여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선생님들이 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단독 수업을 하시기 때문에 평가권이 다 있으세요. 그래서 권한을 받아서 라이스에 직접 입력할 수도 있고 입력을 해서 해당
교과 담당 선생님께 넘겨줘서 거기에서 입력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53쪽에 창체를 연계해서 운영할 경우 먼저 진로 탐색 중점 연계 활동 입력할 경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진로 탐색 같은 경우는요. 자, 지금 2학교 같은 경우는 주제 선택 3학년 기가랑 도덕에서 연계하였고요. 연계했죠. 그 다음에 여기 진로 탐색, 창체 진로 활동을 자유학기로 연계해서 연계 자유학기 진로 탐색 활동으로 17시간을 구성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연계 자유학기 한 진로 탐색 활동 특기사항을 어디에다 기록해 주냐면은 연계 자유학기는 나이스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 원래 시간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창체에 있는 창체 진로 활동 특기사항에 기재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메뉴는 똑같이 진로 활동 누가 기록에서 할 수 있고요. 원래 써야 되는 창체 진로 활동 특기사항 다음에 이어서 엔터를 치시고 바로 한 다음에 프로그램명을 적어주시고 특기사항을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아리 중점 연계나 예술체육 중점 연계 같은 경우는요. 원래 성격인 동아리 활동 부서별 기록에 기재가 되기 때문에 동아리 활동 특기사항 쓸 때 원래 괄호 안에 부서명이 들어가고 특기사항이 자동적으로 기재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2번과 3번처럼 연계했을 경우에는 특별히 연계자유학기라고 해서 다르게 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특기사항 기재하듯이 똑같이 기재하시면 크게 문제가 없겠습니다. 자, 여기처럼 자유학기를 일반 학기로 연계 운영하는 학교에서는 중점 연계형 자유학기를 이상 모든 학생이 다음과 같이 입력한다고 되어 있는데 얘는 교육부 연계 자유학기에 대한 특성이에요. 그래서 경기도형 연계 자유학기는 입력 범위를 직접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성적 지침에 있다고 했죠. 뒤에 성적 지침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자료 반영을 또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주의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편제표를 잘 살펴보셔서 특히 지금 내가 하는 이 활동이 어떤 내용인지를 잘 확인하셔야 되는데 특히 자유학기 진로탐색 같은 경우에 이 자유학기 진로탐색인지 아니면은 창체 진로인지 수업하신 선생님이 잘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창체 진로에 잘못 입력을 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편제표를 봐서 지금 여기에는 창체 진로가 아예 없고 17시간을 다 빼서 자유학기 진로 탐색을 운영했죠. 이럴 경우에는 자유학기 진로 탐색 쪽에다가 활동을 등록하고 지도교사를 등록해서 이 진로 탐색 활동별 기록에 특기사항이 기재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학기에서는 그 활동이 어느 활동인지 여기서도 지금 스포츠클럽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스포츠클럽이 지금 없죠. 다 자유학기로 돌려서 없어졌죠. 그리고 여기도 없죠. 여기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는 스포츠클럽이 지금 창체에 하나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학교에서는 아마 스포츠를 뭔가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스포츠는 아마 자유학기 예술체육일 확률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 항목에 맞춰서 그 해당 항목에 들어가 영역이 개설이 돼서 특기사항이 입력됐는지를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요. 나중에 생활기록부 확인하실 때 이 1학기에 개설된 34, 17, 34 이만큼까지 이수 시간이 다 등록되어 있는지 개근한 학생을 기준으로 시간까지 다 반영이 됐는지 체크를 하셔야 오류가 없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주제 선택을 하시고 계약이 종료되거나 하시는 선생님이 있다면 특히나 이 선생님이 특기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오류 없게 잘 입력했는지 1학기 말에 체크를 잘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성적표 예시고요. 쭉 넘어가서 저 63쪽에 보시면 제가 성적 지침에서 자유학기 관련 내용을 발췌했는데요.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연계자유학년의 자유학기 활동에 대한 평가는 취지에 맞게 수립하되 연계자유학년의 주제선택 평가 반영 여부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 심의를 받아 처리한다고 되어 있고요. 여기 이 평가 관련 내용에서 여기 있죠. 연계자유학년의 경우 입력 대상 범위는 교육적 차원을 고려하여 학관이 심의를 통해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 연계자유학기를 했을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입력할 때 제가
아까 전입생이 왔을 때 과세특기 이렇게 오면은 1년에 500자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나누기 해서 입력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유학기 활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주제 선택 1년에 이렇게 68시간이 있으면은 학생별로 몇 개 프로그램 듣는지를 확인해서 나누기를 해서 입력하는 글자 수를 안내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여기 설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계자유학기 관련된 내용은 이쪽에 설명이 있으니까 참고로 보시고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유학기 연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